나 병원 가는 김에 병원 가면서 만화를 하나 읽었거든? 그거 보고 멘탈도 지금 고장났어. 맨헤라 됐어. 아, 만화 하나 읽고 완전 초맨헤라 됐어. 아, 각오가 된 사람만 들을 수 있어. 각오는 되어 있나? 난 되어 있지 않았어. 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어. 죽었어? 오늘의 당신의 김 언니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오는데 오늘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X를 오늘 조금 접속을 했는데 X에 무슨 최신화가 되게 충격적이라는 그런 그게 돌고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한국에 정발은 안 됐고 이제 일본의 만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거든? 미짱과 야마다 씨라는 그런 만화인데 6권까지 나왔는지 5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난 연재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애가 미짱이에요. 약간 그 일본 캬바쿠라의 진실 막 충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뭐 캬바쿠라 이야기인가? 하고서는 그냥 궁금해서 가볍게 봤는데 주인공이 야마다인데 야마다는 그냥 대학생이야. 평범한 대학생인데 캬바쿠라에서 밤에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짱이라는 이 동글동글한 귀여운 강아지상의 여자애가 들어옵니다. 약간 좀 귀엽고 좀 모자른 거야. 얘가 자꾸 실수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술도 잘 못 따르고 자꾸 막 잠도 깨트리고 하여튼 좀 모자라. 얘가 정규로 레귤러로 일을 하게 됐대. 그 이후로 이제 야마다 씨와 미짱이 함께 있어 해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1화에서 미짱이 1년 뒤에 죽어요. 1년 뒤에 죽는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월에 겨울에 시작을 해. 1월에 겨울에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생들은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일자리도 구하기 시작하고 뭐 재미도 나가고 이런 바쁜 시기가 된 거야. 이제 시우카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야마다 씨. 뭔가 나는 평범하게 취업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회 저기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뭐 딱히 난 사실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았어. 쿨한 야마다 씨가 미이짱을 만나는데 이 쿨진 야마다 씨가 미이짱을 만났어요. 근데 미이짱이 너무 이상하니까 얘는 이걸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왜 이러지? 얘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미이짱이 그냥 도지코 모의 캐릭터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여자아이예요. 지능 자체가 애초에 장애인으로 판정될 만큼 관리를 받을 정도로 낮진 않아. 말도 평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평범한 여자애 같아. 그냥 좀 멍한 여자애 같은데 물건을 훔친다던가 아니면 약간 정조관념이 없다던가 글씨를 초등학교 한자도 못 읽어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 다른 캬바쿠라 소녀가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이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하면은 으악 하면서 막 책을 찢고 막 소리 지르고 책 잃어버리고 숙제 안 해오고 뭐라고 하면은 또 으악 하고 약간 그런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 행동을 종종 하는 그런 아이인 거야. 야마다 씨도 21살, 미이짱도 21살. 미이짱한테는 친구가 있어요. 무우짱이란 친구가 있는데 무우짱이 갑자기 나타나요. 왜냐면 무우짱은 2년간 감옥에 갔다 왔거든. 무우짱이라는 애도 경계선 지능의 아이인데 네, 미이짱이랑 같이 도쿄에 온 거야. 무우짱은 공장에서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이짱이 도둑질 하는 법을 알려주고 타치인보를 하는 법이라든가 파파카츠 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무우짱이 거기에 물들어서 경계성 지능 이슈가 있으니까 선악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미이짱은 한 번도 잡혀가지 않았는데 무우짱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런데 이게 또 괜찮았던 게 감옥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판정이 돼가지고 이제 형이 끝나고 나서 복지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무우짱은 집중해서 무우짱이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그런 나쁜 일은 손을 떼게 만들어줬어. 구원을 받은 거지. 이제 나라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미이짱은 왜 보호를 못 받고 있냐? 애초에 미이짱이 지금 무우짱한테 나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끼치게 된 원인이 탄생부터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미이짱의 어머니가 같아요. 이해가 가? 미이짱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가 같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할머니가 되겠죠, 미희짱의. 미희짱의 할머니가 자식 둘을 낳았어. 아들이랑 딸을 낳았어. 둘 다 지적장애가 있어. 지적장애랄까 둘 다 경계성 지능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떠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떠났어.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키운 거야. 그런데 자식들끼리 눈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는 걸 모르고 자식들이 생산 활동을 한 거야. 근데 이미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경계성 지능 이슈가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 낳은 근친상간의 결실이잖아요. 근데 근친이 타부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전적인 이슈가 크잖아. 그래서 당연히 유전병적인 이슈로 미희짱도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약간 모자란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야. 약간 느린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야. 할머니는 시골까지는 아닌데 지방에 사는데 동네에 그게 굉장히 심해. 분위기라든가 막 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심해서 이런 게 다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아들을 홋카이도에 야쿠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보내버려. 그래서 딸이랑 미희짱이랑 둘이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사는 거야. 왜냐면 어머니가 미희짱은 이상하다고. 미희짱은 막 책을 읽어줘, 간단한 동화책을 읽어줘도 반응을 안 해. 먹을 걸 줘도 반응을 안 해. 얘가 막 반응을 안 하고 막 어머니 말도 못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얘를 패다가 나 새로운 아이 갖고 싶어 막 이런 발언을 하는 거야. 나 아이 많이 갖고 싶어 이런 발언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저 멀리 홋카이도 어디로 보내서 팔아버리고 팔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보내서 이제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 미희짱 5살 이후로 나오지 않는데 미희짱이 처음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1학년 때 선생님이 미희짱을 잘 이해를 못 해준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느리게 배우는 아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센터라든가 뭐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인가 봐. 미희짱이 90년생이래. 90년생이면 몇 살이지? 여튼 이 친구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 인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인 거지. 그래서 1학년 때 얘가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이제 미희짱이 얘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구나. 얘는 지금 여기서 덧셈 뺄셈이랑 이런 걸 배울 때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 녹아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아이다. 그쪽 학급으로 돌리려고 학부모 면담을 하는데 어머니도 경계성 지능이라고 했잖아. 우리 애가 바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선생님한테 애를 어떻게 보내? 이러면서 학교를 안 보내겠다 발언을 한 거야. 그러고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 이 온나노코 선생님은 미희짱을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던 선생님이라서 집에 찾아가요. 아까는 죄송했다고.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요즘 오히려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미희짱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할머니는 힘들었던 거야. 이미 경계성 지능 이슈가 있는 자식 둘을 키웠는데 그 둘이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애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특수 학급에 보내라?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자기 가족의 나쁜 얘기가 한참 돌고 있는데 애가 그런 학급에 갔다는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도 안 보내겠다 선언을 해. 초기에 미희짱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나가지 마. 근데 돈은 아까우니까 급식만 먹고 와 해가지고 급식만 먹고 오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요. 이제 중학교 그 무우짱이 소꿉친구거든? 교복을 보여준 거야. 여기로 진학할 거라고. 근데 무우짱네 가족은 무우짱이 경계성 지능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무우짱은 언어 쪽에서 말이 많고 막 쏟아지는 그런 타입의 약간 이슈가 있다. 조금 더 실제로 언어가 많이 오가는 일반 학교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애를 일반 학교에 보낸 거야. 그런데 미희짱네 가족에 그 정도의 사고를 할 사람은 없어. 할머니, 어머니, 미희짱 그 누구도 그 정도의 사고를 못하고 미희짱은 교복 이쁘다 나도 그걸 입을래 라고 해가지고 중학교에 가게 돼요. 일반 중학교에 가게 돼요. 중학교에 갔는데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사회성을 못 배운 미희짱이 중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와 물건 막 던지고 선생님 고통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중학교에서 미희짱이 어떤 남자아이를 만나요. 되게 차분하고 잘생긴 남자아이인데 몸도 약간 약한 친구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도저히 데리고 수업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 진정될 때까지 보건실에 데려가는데
나 누울래. 나 누워서 낮잠 잘래. 졸려. 이러는 애가 아 어쩌지 침대가 없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일어날게요. 빨리 나 하고서는 자리를 비켜준 거야. 근데 그 친절에 미희짱이 완전 꽂힌 거지. 그 남자애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희짱이 소리를 지르면 이 남자애가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무려 미희짱이 조용해지기 시작해. 열심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싶은데 얌전히 있어. 수업 시간 내내 남자애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닐만 해진 거야. 그냥 약간 마스코트처럼 그냥 귀여워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고 뭐 그랬는데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미희짱과 그 잘생긴 남자애가 같이 어울리는 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걸 되게 곱게 보던 얘가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던 애들이 미희짱한테 내가 그 남자애랑 반드시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한 거야. 동네에 그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그 뭐 약국인데 약간 올리브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리브영 같은 거에서 고무를 훔치게 시킨 거야. 이게 있으면 너 그 남자애랑 사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가게에서 돈을 내고 산다는 개념도 없어. 들고 나가려다가 잡혀서 할머니와 어머니 소환. 할머니 복장 터짐. 할머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이고 우리 애가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경계성 지능 이슈가 있는 어머니는 콘돔이 뭔지 몰라. 그래서 옆에서 이게 뭔데? 너 뭐 가져가는 건데? 너 이게 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 진짜 대환장인 거야. 다음날 미희짱 학교에 가니까 이미 소문 쫙 퍼졌어. 친구처럼 대해줬던 애들이 미희짱이랑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막 주변에서 너도 저런 음란녀랑 쟤도 음란녀 친구야? 쟤도 한번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수근수근 하니까 아무도 미희짱 옆에 안 와. 미희짱 완전 고립 상태가 된 거야. 당연히 미희짱은 왠지 몰라. 어제 그 훔친 사건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퍼져서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도 몰라. 완전 대환장 잔치인데 여기서 더 엑셀을 밟는 일이 생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또 어떤 모브가 얘 사진을 찍어서 선배한테 보내면서 얘가 하고 싶어서 난리 나는데 이걸 훔쳤다가 걸렸는데 선배들이 한번 손 좀 봐주시죠? 이러네요 하고 사진을 보냈어.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희짱이 여기서 안 좋은 걸 학습해버린 거야. 싫은 행위였는데 선배들이 미희짱한테 끝나고 나서 너가 너무 고맙고 처음을 나한테 우리들한테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넌 진짜 최고야 막 이러면서 얘를 막 부둥부둥 해준 거야. 평생 사람들이 날 은근히 무시해 오는 걸 느꼈어. 선생님들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애들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제대로 안 대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교미를 했더니 나를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미희짱이 그걸 학습을 해버린 거야. 미희짱이 좋아하던 남자애를 불러서 이거 하자 막 이래요. 근데 그 남자애는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싶은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미희짱이 순수하고 약간 지능이 모자란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다른 막 세속적인 애들이랑 어울릴 바에는 얘랑 어울리는 게 낫지 해가지고 얘랑 어울리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치마 들추면서 하자 막 이러니까 남자애 초맨헤라가 돼가지고 앞으로 말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떠나요. 미희짱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긍정을 받는 경험과 엄청나게 부정을 받는 경험을 같이 한 거야. 당연히 미희짱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에서 자기를 거부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충격을 받고 그 뒤로 이걸 하면은 남자 사람들은 다 저걸 해주는데? 다 날 좋아해주는데? 난 누구누구군 없어도 괜찮아 하고서는 완전히 삐뚤어진 길로 가버리게 된 거야. 이 남자한테 그런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는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잡고 알려줬으면 물론 걔한테 그런 의무는 없어. 그랬으면은 미희짱이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미희짱은 결국 중학교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 뒤로 학교를 안 나가서. 그런데 할머니가 너는 도쿄에 가라. 이 동네를 나가는 게 좋겠다. 집을 알아봐주고 도쿄로 쫓아내요. 1000만 원쯤 주고 생활비로 하고 너가 벌어서 자립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애를 버린 거지. 한마디로 도쿄로 보내 미희짱을.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미희짱이 도쿄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길거리에서 손금 보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항아리를 1000만 원 주고 사고 그 뒤로 도둑질과
다친부와 온갖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도쿄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21살 시점에서 캬바쿠라에 들어온 거지. 그 시점에서 야마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야마다, 대학생 야마다, 얘는 괜찮냐? 이 쿨찐 야마다, 미이짱을 항상 관찰하고 있는 야마다는 괜찮냐고 하면 사실 얘도 그렇게 괜찮진 않아. 어머니가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되게 크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자기를 대학에 안 보내줬던 사실이 너무 상처여가지고 야마다를 대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오니오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미이짱네 어머니는 네글렉트 계열의 도쿠오야였고 그러니까 톡식 페런츠였고, 이제 야마다의 엄마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계열의 톡식 페런츠였던 거야. 그래서 야마다는 결국 대학교에 가면서 가긴 갔어. 갔는데 수업도 안 가고 혼자 독립해 나와가지고 사는데 뭐 캬바쿠라에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알겠죠? 얘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잖아. 드디어 자유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애초에 공부에 그렇게 큰 뜻이 있던 아이가 아닌데, 야마단 예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인데, 문제는 말만 해.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화를 그리지 않아. 집에 액정 타블렛도 있어. 만화 안 그려. 연습 안 해. 캬바쿠라만 다녀. 근데 나는 취업 활동 안 할 거야. 시오카츠 안 할 거야. 만화가 될 거야. 난 예술할 거야. 사회에 일부 부품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는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시오카츠는 안 할 거고 취업 활동 안 할 거고 유급해도 졸업 못해도 괜찮아.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엇나간 거지. 주변 대학생 애들이 보기에는 얘도 이상한 애인 거야. 근데 얘가 미이짱이랑 어울리면서 미이짱이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야. 둘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개최악 사건이죠.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 이제 미이짱이랑 야마다가 잠깐 헤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둘이 서로 과거를 알게 되고 이제 좀 친해지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했는데, 미이짱한테는 이제 폭력을 하는 남친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남친도 이제 돈을 뜯어가. 매달 얼마씩 뜯어가.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돈을 준비 못하면 막 때려. 근데 좋아하긴 해. 좋아하긴 하니까 잘 해줘. 근데 얘가 막 공부 못해. 그럼 또 때려. 얘가 막 집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놔. 그럼 나 치워줘. 근데 왜 관리 못했냐고 또 때려. 과자 막 절대 없이 먹어. 그러면 너 캬바쿠라에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살 뒤룩뒤룩 찌게 지금 과자를 먹어 하고 또 때려. 그러면서 막 베개 영업도 시키고 벌 수 있는 돈 다 벌어와. 너 오타쿠들한테 먹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애를 막 굴려요. 근데 또 애한테 또 친절하게 대해주긴 해. 캬바쿠라 손님이 자기네 햄스터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하다 해서 한 마리 분양을 받았거든? 근데 미이짱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애야. 햄스터를 키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막 뺑 해가지고 결국 받아서 키우게 돼요. 이거를 그 DV 남친이 돌봐줘. DV 남친도 그냥 쓰레기남이라는 그 일면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미이짱을 돌봐주고 얘를 갱생시키겠다는 대충 가벼운 마음은 있는데, 이런 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주먹을 써야 되고 막, 얘도 맛이 간 거지. 맛이 갔는데 맛이 안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가 남친은 미이짱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미이짱을 라오스의 야쿠자에 팔려고 해외여행 가자, 내일 공항으로 와 해요. 다음날 공항에서 미이짱을 기다리고 있어. 야쿠자한테 넘기려고. 난 이제 미이짱을 털쳐내고 이 목돈을 받고 내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미이짱 당연히 시간관념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공항에 못 가요. 안 가요. 야쿠자, 너 데려오겠다는 여자 어디 갔어? 얘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얘가 왜 안 오지? 시간 다 되는데 너라도 끌고 가야겠다. 남자도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해서 DV 남친이 라오스로 끌려갑니다. 여권을 들고 간 거야. 너도 여권 일단 우선 들고 와 해가지고 끌려갔어. 이제 남친은 안 나와. 캬바쿠라에서 이제 얘를 더 이상 못 써먹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오너가 얘를 데리헤루로 보내요. 데리헤루 업체에 팔아요. 데리헤루는 이제 일본에서 헬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운동하는 게 헬스잖아. 일본의 헬스는 그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를 좀 더 데리헤루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거기다 업체다 팔아. 조건을 뭐라고 팔았냐면,
얘는 NG 없음이라고 하고 판 거야. 진짜 온갖 쓰레기 손님들이 전부 미희짱한테 돌리는 거야. 막 물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폭력하고 막 온갖 이상한 쓰레기 손님을 얘한테 다 돌리는 거야. 차라리 미희짱이 경찰에 잡혔으면 나라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경찰에 잡히지 않아요. 법의 그 틀에 들 수 없는 거야. 그 보호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거야. 지능이 낮은 거랑 별개로 눈치는 있어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털어. 배고프니까 편의점을 가서 막 뜯어 먹어. 근데 점원이 여자인 데는 안 가. 점원이 남자인 데로만 가. 그럼 남자 있는 데로 가서 잡히잖아? 그럼 남자 점원이랑 뭘 해? 그럼 남자 점원이 풀어줄 걸 아니까 그렇게 눈치를 보고 비빌 만한 데서만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미희짱은 그 내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걸 보다 못한 야마다상이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얘도 계속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다가 미희짱을 그 업체로 팔아넘긴 게 남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장이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생각을 한 점장이 얘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캬바쿠라를 그만두고 미희짱한테 우리 멀쩡한 알바 하자. 우리 그냥 건강한 알바 하고 이력서 써서 멋진 알바 하면서 우리 갓생 살자. 우리 동거하자. 우리 잘 해나갈 수 있어. 한 거야. 사실 알바라는 게 처음 하는 사람이면은 우리도 힘들어. 지능이 높은 사람도 처음 알바하면은 어버버하고 실수하고 난리도 아니지. 그런데 미희짱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의 그 지적 능력이 안 되는데 아까 무우짱이 빵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미희짱이 사실 은근 그걸 질투하고 있었던 거야. 나 빵집에서 알바하고 싶어 발언을 한 거야. 야마다는 얘도 대학생이야. 21살이야. 이걸 감안해야 돼. 얘도 어려. 야마다도 어려. 얘도 톡식 페런츠에서 자라내고 얘도 어려. 미희짱이 상담을 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도 잘 몰라. 그니까 이력서에 이렇게 쓰라고 이력서 내용을 다 이렇게 적어주고 얘한테 젤리를 하나씩 먹이면서 면접 내용을 막 물어봐. 제대로 대답하면 젤리를 먹여. 우리 베이커리에서 왜 일하고 싶나요? 빵이 좋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맞는 대답 젤리 먹임. 언제 일할 수 있나요? 주 5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면 또 젤리를 또 먹여.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미희짱은 그럴 지적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단 여기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알바 취업을 시키겠다고 얘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막 땡깡을 피우는데 젤리를 먹어가면서 똑바로 글씨를 써야 돼. 예쁘게 따라서 쓰도록 해. 엑셀에다가 질문 쭉 정리해가지고 이걸 다 외워야 돼. 해서 애를 면접에 보내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 보면 알겠지만 외형은 그렇게 티가 안 남. 말도 똑바로 해. 그 땡깡을 안 부리면은 말도 평범하게 하니까. 왜냐 캬바쿠라에서도 일을 했잖아요. 캬바쿠라에서도 일을 할 정도면은 애가 언어 능력은 충분히 있어.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버려. 너무 친절한 베이커리 사장님이 얘를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설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이 베이커리 사장님이 또 너무 친절한 거지. 미희짱이 야마다 씨랑 싸우고서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너 우리 점원 웨이트리스복 약간 메이드복 같은 점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거 입고 싶어 했지? 너 오늘 한번 카운터 맡아볼래? 하고서 너무 친절하게 그걸 제안을 해준 거야. 얘는 카운터를 맡을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막 얘가 막 거스름돈 주는 거 까먹었는데 막 자기 돈으로 집어넣고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고 막 문제 행동을 하는데 미희짱이 대리해루에서 일할 때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 남자가 있어요. 이 지적장애인 남자가 미희짱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지적장애인 남자의 어머니가 미희짱을 불렀던 거야. 불렀었어. 산 거야. 그러니까 손님인 거지.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여튼 끝나고 미희짱한테 밥 먹여가지고 뭐 너 무료로 우리 애랑 해주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밥을 먹고 이렇게 보냈어. 그 사람들이 베이커리에 온 거야.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너 그때 그 대리해루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잖아? 막 이래. 카운터에 있는 미희짱한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리해루? 막 수근수근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지적장애인 남자애가 가게에 있는 빵을 갑자기 쥐어서 계산 전에 먹기 시작함. 다른 점원이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하니까 우리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등내 빵 먹고 우리 애가 질식하면 어떡할 거예요. 빵집이 또 아수라장이 된 거야. 미희짱이 잘립니다.
그래서 얘가 잘리면 안 된다. 나 야마다 씨랑 잘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일해야 된다 하고서는 그 친절한 베이커리 사장님한테 그 무브를 시도를 한 거야. 모든 남자들한테 용서받았던 그 무브를 시도를 한 거야. 근데 베이커리 사장님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애를 보냈어. 미이짱이 남자한테 또 거절당했잖아. 근데 돈은 벌어야 돼. 야마다 씨랑 같이 살려면. 길에서 타친보를 해서 남자를 잡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호텔에 안 가고 야마다 씨 집으로 데려와서 야마다 씨 침대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마다 나 이제 멋지게 살 거임. 나 이제부터 진짜 예술 활동 할 거고 그래서 DVD 샵에서 지금 알바도 끝났고 오늘도 미이짱이 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어. 남자 신발이 있어. 침대에 미이짱과 남자가 널브러져 있어. 그걸 발견을 하고 야마다 개빡침 상태가 된 거지. 그게 마지막 화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뭐였냐면 무섭달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림체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미이짱이 굉장히 귀여운 작화로 이 여자애가 막 아무리 막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귀여운 얼굴이니까 볼 수 있었는데 야마다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야마다가 주인공이니까 야마다 시점에서는 미이짱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미이짱이 자기 침대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본 상황에서 그 환상이 깨져서 이 실제 미이짱의 얼굴이 나오는데 실제 미이짱은 사실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경계성 지능인데 캬바쿠라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귀엽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해서 타친보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많이 자고 고정 손님도 있고 수익도 잘 내고 했으면은 엄청 귀엽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얘는 그 근친상간의 그걸로 태어나서 이제 유전병적인 그거도 있고 관리도 못하는 거지. 지금 옷이 되게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 표지라서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되게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고 머리도 정리 안 되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애였던 거야. 근데 그 여자애를 그 21년 인생 동안 아무도 얘를 구해주지 못한 거야. 유일하게 야마다가 이제 이 여자애를 미이짱을 구해주겠다. 내가 어떻게 얘랑 갓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당연히 얘도 21살 여자인데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임. 얘도 지금 자기 인생이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전자레인지에서 계란 터트리고 자기가 아끼는 옷 다 대충 세탁기에 돌려서 막 찌그러뜨리고 막 방에 낙서하고 그러는 자기만한 자식을 돌보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기가 쉬울 리가 없지. 근데 얘가 또 살면서 배워온 막 그런 안 좋은 성적인 그런 면까지 얘가 그걸 감당을 또 할 수 없었던 거야. 거기서 최근 연재분이 끝났거든요. 결국 결말이 1화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이짱은 1년 뒤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살해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해당하는 날까지 이제 1년간 야마다를 만난 미이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까지 최악의 그곳으로 굴러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괴로워지는 거야. 아니 처음에는 그림이 귀여우니까 그냥 뭐 약간 스릴러인가? 뭐 그냥 캬바쿠라물인가? 뭐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회적 이슈를 너무 확실하게 그린 작품이었고 미이짱의 인생이 너무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감옥에 가서 나라에서 얘를 마킹을 해서 얘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으면은 얘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미이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는데 분명 학교 선생님이 권장했을 때 뭐 그런 타이밍이 하나씩 있었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가가지고 미이짱이 죽는 결말까지 가는 이야기로 완결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직 완결은 안 났거든. 지금 나온 데까지 결제를 해서 봤어요. 근데 이 미이짱이 누구한테 죽었는지가 안 나와. 미이짱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후보로 그러니까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일단 첫 번째 그 무우짱네 엄마. 무우짱네 엄마는 무우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미이가 얘를 도쿄에 데려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만들고 파파카츠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무우짱네 엄마는 미이짱을 혐오하고 있어.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1번 무우짱네 엄마, 2번
그 대리해루 지적장애 있는 남자의 어머니. 이쪽도 미희짱이 자기 지적장애 아들의 상대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젠틀하게 뭐 이런 걸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하는데 미희짱은 그걸 받아줬으니까 미희짱이 그냥 돈 안 받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희짱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식이 미희짱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 세 번째로 라오스에 팔려간 DV 남친. 살아서 돌아왔다면 미희짱한테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을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가 DV 남친. 네 번째 야마다상. 야마다상이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미희짱의 시체 옆에 벤치가 있고 이빨이랑 손톱 이런 게 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고 죽은 거야 미희는. 그 벤치가 나와. 야마다가 미희짱 귀걸이를 만져준다고 캬바쿠라에서 빌려가지고 미희짱의 귀걸이를 고쳐주고 막 이런 걸 하거든. 그리고 그 벤치를 받아왔어. 그리고 나중에 막 미희짱이랑 화해할 때 이 팔찌 줘야지 하고서 또 그 벤치로 막 뭐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마다가 미희를 죽였다고는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벤츠가 거기서 나오니까 너니? 너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 완결이 안 나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고 미희짱과 야마다 씨가 침대에서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거든. 거기서 야마다가 미희한테 너 베이커리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너 취업도 했잖아. 나 잘렸는데 근데 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희한테는 그게 또 맞아.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는 누군가한테 안겨있고 그 안겨서 돈을 벌 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경험밖에 못 해봤으니까. 거기서 야마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라고 하거든. 너무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 거지. 미희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못 하는데 뭐 나올 수도 있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안타깝잖아. 자기가 보기엔 이렇게 귀여운 여자애가 무슨 이상한 막 대리해루에 막 팔려가가지고 막 온갖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데서 끌어올려주고 싶고 자기가 생각한 딴에는 멋진 직업인 빵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알바생 생활을 했으면 했겠지.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시키려고 하고 그걸 못했다고 또 너 왜 살아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어머니랑 같은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완결 나면 범인 알려주세요. 근데 거의 완결 난 것 같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미희짱이 죽은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여름 지났으니까 거의 그래도 후반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5, 6권 나오고 있는데 7, 8권 안에 완결 나지 않을까? 결국 결제를 해서 봤다는 이야기. 이 사이트에서 쿠폰 주거든요? 프리미엄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하루에 막 4개씩 줘. 근데 그 4개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결제해서 봤어. 4개씩 기다리면서 보기에는 나의 멘탈이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이거를 며칠에 나눠서 읽을 순 없을 것 같은 거야. 이 비극을 4편 보고 다음날에 또 4편 보고 다음날에 또 4편 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장기적 매네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결제해서 봤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생긴 반죽이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답니다.